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픽 토크 뉴스 시사통통을 진행하는 김관수 TV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코스피 장중 2,400이 붕괴됐다는 아시아 증시 최악의 날 소식부터 전달해 드립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등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역대급 투매로 한국과 일본, 대만 증시가 모두 사상 최대 폭으로 하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초토화됐습니다. 기업들의 연쇄 부도나 감염병 확산 같은 대형 악재가 없이 막연한 공포심리로 인한 증시가 이 정도로 대폭락하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인데요. 그만큼 한국 금융시장에 대해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나 9.11 테러, 코로나19 팬데믹처럼 뚜렷한 이유가 없이 시장이 급전직하하는 것은 막연한 공포 심리가 투자자들 사이에 빠르게 전염되면서 비이성적인 투매가 반복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김학규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주가 급락을 설명할 단서가 뚜렷지 않다면서 미국은 지금까지 증시가 과하게 오른 데 따른 반작용일 수 있다고 하지만 한국은 별로 오른 적도 없는 증시가 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별로 오른 적도 없는 증시가 더 떨어지니까 허무맹랑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국이 뒤숭숭해서 전국이 불안정한데 국민들의 불안을 더 가중시킬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데요. 네, 이런 가운데 여유 사람이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동정인데요. 살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첫날인 5일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찾아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이날 수행 인원을 최소화해 오후 4시 반부터 1시간가량 통영중앙시장 상인들을 만났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통영시장을 찾은 것은 지난해 3월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참석자 방문한 이후 1년 5개월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첫날인 5일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찾아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고 하네요.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 군시설에서 하룻밤을 묵고 휴가 이튿날인 6일부터는 군 장교와 부사관들을 만나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휴가지로 출발하면서 노약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건설, 택배 등 현장 근로자와 농어민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농수산물 공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 작황 등 수급 상황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시사항을 공무원들이 잘 따를까요? 잘 따라서 실행해야 할 텐데
혹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이 있을까봐 크게 걱정이 되네요. 그나저나 윤 대통령이 착용한 그 코리아 네이비 셔츠는 정말 안 어울려요. 아, 그런 것 좀 잊지 말라고 누가 한마디 던질 용기 있는 분 어디 안 계실까요? 아니, 군대도 안 갔다 와본 분이 뭐 군복을 입고 싶겠죠. 여름이니까 티셔츠인데 그 등 뒤에 코리아 네비라고 쓰여진 게 영 마음에 걸리네요. 네, 그런 걸 그나마 양심적으로 대통령이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부동식담으로 군대를 안 갔다 온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다음 소식입니다. 셔틀콕 제왕이죠. 안세영 양이 금메달을 결국 따냈습니다. 28년 만에 방수영이 이어서 황제로 등극을 한 건데요.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죠. 22살 안세영이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셔틀콕 황제 대관식을 치렀다는 보도입니다. 한국 배드민턴이 올림픽 단식 종목 우승은 남녀를 통틀어서 1996 애틀란타 대회 방수연 이후 28년 만에 쾌거라는 거죠. 안세영은 5일 현지 시간이죠.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라샤벨 아레나에서 열린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허밍자오를 중국 선수인데 27살이네요. 중국에서 9위라고 합니다. 허밍자오를 상대로 2대0 스코어로 승리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이번 대회 한국 대표팀의 11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 거죠. 안세영은 지난해 8월 처음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이래 현재까지 53주 연속 정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지난해 세계 선수권 대회와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이어서 올해 파리 올림픽까지 정복한 안세영은 앞으로 아시아 선수권 대회만 석권하면 그랜드슬럼을 달성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안세영 선수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좀 뭔가 껄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죠. 보였다고 그러죠. 대표 선수를 그만둘 것처럼 이상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 아직 그 진위는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말하자면은 협회에서 뭐 건강 문제 이상이나 자기 그 신병에 대해서 돌봄이 좀 소홀해서 어디 서운한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었다. 뭐 이런 분위기로 읽히고 있는데 향후 안세영 선수의 그 일정을 두고 보면서 살펴봐야 할 일인데 글쎄 영광을 얻어서 국민들이 축하를 해주면 일단 그 잔치에만 매몰해서 승리를 자축하기 바라면서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는 그런 행동을 취해주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찬성 여론이 과반이라고 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KBS 이사와 방송문화진흥원 이사를 선임하자 국회에서 이 위원장 취임 3일 만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가운데
탄핵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0명 중 7명은 애초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이 부적절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네요. 5일 여론조사 꽃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전화 면접 조사, 전화 면접 여론조사에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6.2%,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32.9%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9%였고 ARS 조사 결과에서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6.3%, 반대한다는 의견이 36.4%,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7.3%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국민들이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아주 뭐 면도날처럼 예리하게 그 시청을 했었죠. 그런 걸 보고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적당한가라고 과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여론조사 이 수치보다도 더 많이 찬성에 반대한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이제 통과를 했죠.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그 노란봉투법은 친기호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여당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인데, 언제까지 같은 국회의원들끼리 말이에요, 국회 입법권을 무시당하는 거부권을 대통령한테 자꾸만 촉구하려고 하는지 좀 안타깝네요. 정치력으로 풀어. 국회에서 머리 맞대고 진지하게 어디가 문제점이 있을지, 그래서 좁혀가면 결국에는 합의점에 도달할 수도 있는 건데, 탁상에 마주 앉으려고 하는 것조차 시도하지 않으니까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하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적 300인 중 재석 179명,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는데요.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 여부를 부과하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내용의 법안인데, 노란봉투법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재발의해서 정부에 넘긴 안인데, 글쎄 이건 뭐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공언을 했으니까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참으로 안타까운 국면이 도돌이표처럼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쳐다보는 국민들은 정말 이 국정의 난맥상을 쳐다보면서 심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김관수 TV 시사통통 원픽 토크 뉴스,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한다 생각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언론계 검찰통신조회가 지금 시국에 아주 이슈로 부각이 됐죠. 그러니까 윤충성 경쟁서 시작된 말하면 저인만식 수사 폐해라고 지금 규정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언론인과 정치인 등에 대한 대규모 통신조회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서 언론과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 사찰은 독재 회귀의 물증이라는 언론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현업인 단체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조회 관련자 전원을 파면하고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통신조회 대상에 포함된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다시 1987년 6월 항쟁 이전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로 되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면서 군사독재 시절 중앙정보부 같은 방식으로 검찰이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윤 대통령은 이번 일을 자행한 담당 부서를 파면시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MBC PD수첩 소속 PD들 언론노조, MBC 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 MBC 본사 자회사 임원 등에 대한 통신조회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 MBC 사측은 직원 통화조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윤태호 MBC 본부 수석본부장은 7개월이 지나서야 통신조회 사실을 통보한 것이 심각한 기본권 유린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는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조회 뒤 30일 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생명을 위태롭게 한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통지 유예가 가능하다. 검찰이 대선 여론조작 수사를 명목으로 수천 명의 선량한 국민을 순식간에 범죄자로 낙인 찍은 셈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전락한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언급했습니다. 방송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6개 현업 언론단체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무차별적 통신 이용자 조회를 규탄했는데요. 발언에 나선 윤태호 언론노조 MBC 본부 수석 부본부장,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적법한 수사라는 검찰 주장을 반박하면서 수천 명의 관련자 정보를 무더기로 입수해서 저인만식 수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수사를 남발하는 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대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내 정보가 수사당국의 손에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시민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언론인들은 취재원의 정보가 언제라도 노출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공포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검찰이 확보한 통신 내역에 있는
수천 명의 통화 대상자 전화번호의 인적 사항은 법원의 허가와 영장 없이 수사 명목으로 통신사에서 제공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 처장은 이런 정보들은 단지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넘어서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과도 연관돼 있다. 다른 개인 정보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기 때문인데, 특히 언론인의 경우 취재원의 신분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검찰의 주장대로 단순히 신원 확인 차원의 조회를 넘어 언론 사찰, 불법 사찰, 정치 사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마치 50시대로 해귀해 가고 있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이 지금 불안하죠.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 대규모 언론인 통신조회 방송 뉴스에서는 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언론인 등에 대한 무더기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조회 대상자가 3,000명에 이른다는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다수 방송사의 메인 뉴스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다룬 기사를 찾기가 어렵죠. 주요 지상파 종편 가운데 이를 메인 뉴스에서 다룬 거는 MBC가 유일한데요. MBC는 4일 뉴스데스크 검찰, 야권, 언론 무더기 통신 조회, 전방위적 사찰, 이런 헤드라인 기사 리포트에서 사건과 관계가 없는 야권 인사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 가입자 조회가 무더기로 이루어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통신 조회를 하자 정치 사찰이라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가 있다고 보도를 했고요. 잠시 후에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의 말하자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SNS 게재 글을 소개하면서 예전 윤 대통령의 언급을 지적을 한 뉴스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MBC와 함께 지상파 3사로 꼽히는 SBS와 KBS는 온라인 뉴스로만 관련 소식을 전했고요. 종편 4사 중에는 주말 뉴스가 없는 MBN을 제외하면 채널A는 뉴스 10 프로의 와우 온라인 뉴스에서 관련 뉴스를 다뤘고, TV조선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JTBC도 온라인 뉴스 한 건으로 나타났는데, 내용적으로는 야당 입장과 통신조회 대상자, 검찰 입장 등을 두루 다루기는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점이죠. 2021년 12월 윤 대통령 페이북, 이걸 고민정 최고가 일자,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고 하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불거진 언론인과 정치인 대규모 통신 자료 조회로 인한 사찰 논란을 두고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정치인 통신자료 조회 관련 페이스북 글을 단어 하나만 바꿔서 읽었는데, 그러자 최고위에선 탄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고민정 의원은 다음과 같은 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입니다.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입니다. 검찰이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20세기로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야당 의원과 보좌진, 당사자 등을 사찰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게다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페이북, 윤석열 대통령 야인으로 후보로 있을 때 썼다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검찰을 공수처로만 바꾼 이런 상태라는 거죠. 고민정 최고위원은 자신이 읽은 글을 두고서 제가 읽어내린 이 문구들은 제가 쓴 게 아니다. 2021년 12월 23일 당시 윤석열 후보가 페이북에 썼던 글이라면서 여기에서 제가 고친 건 공수처를 검찰로 고친 것 말고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과 딱 들어맞아서 다른 최고위원들의 탄성이 나오자 고민정 최고위원은 세상에 정말이라면서 심지어 이때에는 이렇게 하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얘기하셨던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어떠냐? 일반 국민들까지 무자비하게 사찰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고민정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양심의 털이라도 달린 게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자기가 시국을 보는 그 개념이 이렇게 360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된 현 입장에서 완전히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했던 그런 사고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점을 곰곰 곱씹어 보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변했는가? 국민들도 지금 의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식전환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요, 부디 평상심을 찾아라.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